lot of voter fraud, 2020 voter fraud. This is an attempt to take your vote away. 최근 미국 FBI가 조지아주의 한 선거 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BI가 선거 사무소를 급습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지난달 28일이죠. FBI 요원들이 이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 사무소에 들이닥쳐서 2020년 대선 결과를 재조사하겠다면서 관련 자료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무려 650상자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나 많이? 네, 이미 끝난 선거 자료 압수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서 미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5년도 더 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핵심 경합주였던 조지아주에서 0.23%포인트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가 패했습니다. 네. 이후 조지아주 국무장관과의 통화 녹취록 등에서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트럼프가 풀턴 카운티 지방검찰에 기소되기도 했었죠. 그렇죠. 여기서 그 유명한 트럼프의 이제 영상 나오고 있는데 머그샷 사진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트럼프에겐 정말 이제 굴욕적인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보복을 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자꾸 이게 불거지는 걸 보면 진짜 당시에 부정 선거가 있었던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제 그때 세 차례나 재검표를 했어요. 네. 이 워낙 박빙이어서 조지아주가 이제 먼저 이 재검표를 했고요. 이 트럼프가 요청을 해서 또 하고 뭐 이제 그랬는데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와서 뭐 그때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지금 굉장히 이례적으로 FBI까지 동원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좀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야 그때 정말로 뭔가 좀 부정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죠. 이제 이렇게 조금 의구심이 들 수 네, 있는 네.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의혹을 좀 부채질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다른 노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노림수 뭘까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 게요. 이제 최근 들어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서 이런 부정선거 의혹을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난 다보스 포럼에선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2020년 대선 선거가 이제 조작이 되었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불러왔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 트럼프의 발언에서 한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ven if it's a Democrat or Republican, whoever wins the presidency has a hard time with the midterm. If we lose the midterms, you'll lose so many of the things that we're talking about. You got to win the midterms. Because if we don't win the midterms, I mean, they'll find a reason to impeach me. I'll get impeached. 뭔가 좀 간절해 보이기도 하고 중간 선거에서 지면 탄핵당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을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 트럼프 1기 때 그랬었죠. 중간 선거 때 이제 민주당에게 하원을 내줬습니다. 그러고 네. 나서 2번 정도 이제 탄핵을 당했었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상원이 공화당 다수여서 최종 통과는 안 됐어요. 네. 근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지지층을 결집을 하고 선거 자금을 끌어모은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만약에 이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진다면은 저는 바로 이제 트럼프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이 작년 지방선거도 그렇고요. 지난주에는 이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에서도 공화당 후보가 졌어요. 맞아요. 이게 확실히 민심이 이반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네. 그래서 이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 대한 의혹을 다시 소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다시 한번 조장을 하고요. 최근 선거에서 진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이 시스템 잘못이야. 이제 이렇게 일단 밑자락을 깔고 가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11월 중간 선거에서 진다면은 이거 부정 선거야. 이제 이러면서 그쪽 방향으로 좀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략적이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불안하긴 한가 봅니다. 진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이제 관세잖아요. 그렇죠. 그 관세만 봐도요. 최근에 유권자의 51%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대 의견. 네, 관세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이번에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1월 기준으로 누적 관세 수입을 공개했는데 한화로 약 180조 원,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로 304% 증가한 겁니다. 크게 증가했는데요? 네, 크게 증가했죠. 그런데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어요. 뭔가요? 이 관세 수입이 이 90%가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을 했다는 겁니다. 아, 국내 수입업자.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그동안 관세는 외국 기업이 부담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해왔는데 네. 실상은 미국인들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심지어 지난 수요일에는 미 하원에서 트럼프가 캐나다에 부과했던 관세 조치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게 의미가 좀 큰 게요. 왜냐하면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6명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핵심 정책을 두고 내부 균열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하. 앞으로 트럼프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어제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백악관이 아주 반색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던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실제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수치 자체는 잘 나왔어요. 네. 전년 대비로 2.4% 오른 건데요. 8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요. 이게 체감 물가하고 연결이 돼 있는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용도 마찬가지인데 네. 미국의 1월 고용 통계가 전월 대비 13만 명 증가했거든요. 시장 전망치를 2배 이상 넘긴 겁니다. 이렇게 들을 때는 나무랄 데 없어 그렇죠, 보이는데요. 좋죠. 네. 하지만 이 수치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도 같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요? 셧다운이라든지 계절적인 요인으로 1월 고용이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 한 해 58만 명 이상 고용이 증가할 거란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이게 18만 명으로 대폭 하향 수정이 됐어요. 뚝 떨어졌네요. 네, 그렇다면 이번 1월 고용 보고서도 충분히 하향 수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실제로 이 미국의 고용 시장은 전반적으로 천천히 식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요, 돈을 내고 일자리를 소개받는 역채용 플랫폼이 등장하기도 하고 네. 패스트푸드점에서라도 일하려고 이력서에서 학위를 지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통계 수치와 서민들이 느끼는 이 경기 사이의 괴리감이 상당히 큽니다. 맞아요. 이 문제는 이 트럼프가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는 악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네. 지난 8일 이 미국 최고의 스포츠 행사 슈퍼볼 결승전이 열렸죠. 네. 매해 슈퍼볼 하프타임엔 이 당대 최고 스타가 공연을 펼치는데요. 올해의 주인공은 푸에르토리코 출신 가수 배드 버니였습니다. sea Chile, Argentina, Uruguay, Paraguay, Bolivia, 나라 이름들을 Perú, 열거하네요. Ecuador, Brasil, Colombia, 공연 Venezuela, 말미 배드 버니는 중남미 국가들을 외치며 우린 모두 아메리카인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네. 이 공연 직후 트럼프는 역대 가장 끔찍한 쇼라며 배드 버니의 공연을 맹비난했습니다. 단단히 화가 났네요. 이 같은 시간 이 유튜브에서는 보수 단체가 개최한 공연이 방영됐는데요. 이 배드 버니의 공연이 미국을 모욕한다며 따로 공연을 연 거예요. 저런 맞불 공연도 있었군요. 그런데 또 이 트럼프의 SNS 게시물이 큰 논란이 됐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오바마 부부는 원숭이에 합성하고 이 민주당 정치인들을 각종 동물에 합성한 영상을 공유한 거예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자로 비유가 됐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는 심각한 인종차별이라는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저 영상은 저는 좀 도를 넘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흑인을 동물에 비유했다라는 것이 이게 오랜 인종차별이라고 제가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흑인을 이 원숭이로 묘사하는 것은 정말 저질 중에 저질이고요. 이 정말 최악의 인종차별입니다. 네. 이 오죽하면 공화당 내 유일한 상원 의원이고 또 이제 트럼프의 측근이기도 한 팀 스콧까지 나서서 맹비난을 했어요. 이건 정말 이 백악관에서 나온 가장 심한 인종차별이다. 네. 이제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트럼프는 이거 직원이 실수로 올린 거고 이러면서 지금 발뺌을 하고 해당 영상을 삭제를 했어요. 과연 실수였을까요? 비겁한 변명이죠. 이 영상은 분명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이 네. 영상에는 이 오바마뿐만 아니라 힐러리, 해리스, 이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등장을 네, 하는데요. 이제 맞아요. 이들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대표적인 민주당 인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종차별 논란이 좀 일더라도 이들을 공격해서 나를 확실히 지지해줄 마가들을 먼저 결집하자. 저는 이런 의도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배드버니도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슈퍼볼 무대 일주일 전에 배드버니가 그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이스 아웃을 외친 거죠. 트럼프가 듣기 싫은 말.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번 슈퍼볼 무대에서 사상 처음으로 전곡을 스페인어로 불러버린 겁니다. 몽땅.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트럼프의 심기를 거스른 것 같고요. 네. 애플의 CEO 팀 쿡한테도 이 불똥이 튀었거든요. 왜요? 애플은 이 슈퍼볼의 후원사였는데 팀 쿡이 공연을 한 다음에 배드버니하고 찍은 셀카를 올린 겁니다. 네네. 그러자 갑자기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애플이 좌파 매체 뉴스를 우선 제공하고 있다. 재검토해라. 이제 이런 경고 소환을 날린 겁니다. 불똥이 아주 제대로 튀었네요. 마가 표심을 공략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이 과연 잘 먹힐까요? 마가한테는 먹힐지 몰라도 라틴계나 흑인들 표심은 많이 잃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최근에 미네소타 주지사 후보로 나왔던 공화당 후보가 이제 트럼프의 이민 작전을 비난을 하면서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약 30명의 공화당 상하원 의원이 재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선을 그었네요. 네, 이제 주로 트럼프 치하에서 이제 피로감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는 대통령이니까 3년 후면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들은 이제 직업 정치인이라서 아니거든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같이 정치 생명을 끝낼 수가 없으니까 전략적으로 거리두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공화당 네. 내에서 이렇게 트럼프 이탈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네요. 맞아요. 이제 트럼프가 지금 뭐 부정선거론 이러면서 좀 군부를 떼우고 있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국제적으로도 수세에 몰린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어제 세계 최대 안보 포럼이죠. 이 미넨 안보회의가 개막을 했는데요. 이 연례 보고서는 지금 국제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데 이 기존 규칙과 제도에 도끼를 휘두르는 인물이 바로 트럼프다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를 직격했어요. 네. 작년 회의에서는 이 제이디 벤스가 예기치 못한 성공을 달려서 정말 유럽이 좀 허를 찔렸는데요. 올해는 유럽이 제대로 반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이제 중간 선거까지 한 9달 정도 남았는데 네. 이 트럼프에게는 국내외 변수를 동시에 관리해야 되는 큰 부담이 생긴 것입니다. 참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